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자,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요. 건강과 또 경제적인 여유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무 설계를 잘 해놓는다면 누구보다 행복하고 또 풍요로운 은퇴 이후의 삶을 누려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백지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 시간 통해서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2대 질병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세 상품을 비교, 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나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면서 똑똑하게 보험 설계하는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립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2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열려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통해서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생애 전반에 걸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래프죠. 오늘은 백지 설계를 통해 재무 설계를 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보험을 잘 설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김성주 전문가님 바로 함께 하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지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시청자님들 백지 설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말 그래도 그 백지 위에다가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같이 한번 백지 위에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보험 방송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리스크 자산,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한번 백지 설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백지 설계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지 위에 인생을 설계하는 경제적 척도를 그려보는 그런 백지 설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생의 곡선과 재무 설계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리스크 자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백지 설계를 통해서 리스크 자산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분의 보험 가입을 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게 오늘 강의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백지 설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그래프를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본인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입이 있고 반드시 지출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백지 설계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목적 자금 준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지출이 발생을 하겠죠. 수입에는 현재 수입이 있고, 지출에는 현재 지출이 있고 미래 지출이 있습니다. 미래 지출이 있는데요. 이게 크게 봤을 때 현재 지출 같은 경우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되는 고정적 지출이 있는데, 뭐 휴대폰 요금을 내 통신료를 낸다든가, 통신료, 그리고 교통비, 생활비, 여러 가지 현재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매월 지출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 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저축을 한다든가, 어디 뭐 펀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출금을 갚는다든가, 어디론가 나갔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미래 지출, 두 가지 지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원시 시대였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되니까. 하지만 누구나 돈을 벌고 있고 지금 시청자님들도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돈을 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유는 생활의 자금, 그리고 장기적인 목적 자금, 중단기적인 목적 자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매월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는 한 가정에 이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예일 수 있겠지만은 수입이 있을 시기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돈을 언제부터 벌죠? 남자들은 보통 대학 나오고 군대 제대하면 보통 요즘에 30대, 여자들은 20대 중후반부터 사회생활의 전선에 뛰어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뭔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탄생을 하고 그럼 자녀의 교육 자금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요즘 주택 마련도 필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창업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녀의 뭐 교육, 결혼까지도 오고 그 이후에는 은퇴 생활이 포함되는 시간이 오는데요. 이 그래프는 어떤 걸 뜻하냐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지출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 기간에 돈을 벌고 시간이 지나서 40대, 50대 기간이 되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이 시기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인생에 크게 보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매달 수입과 지출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목적 자금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생활 자금과 그리고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녀의 교육비가 필수적으로 오겠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5대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자금,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내 집 마련.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 집 마련이. 그리고 자녀의 결혼, 그리고 은퇴 이후의 퇴직금. 이렇게 5대 자금이 있을 텐데요. 물론 결혼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은퇴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고 생활자금 매달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럼 30, 40대의 재무적인 목표가 틀릴 테고 50, 60대의 재무적인 목표가 틀릴 텐데 보시면은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100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출을 얼마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금이나 저축, 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매달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우리 흔히 얘기해서 가계부 쓰다 지치는 경우 많잖아요. 매일 나가는 것만 쓰니까 나가는 돈만. 하지만은 내가 나가는 돈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생활자금, 생활비를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나. 100을 번다면 한 40% 정도 쓰고 있다. 그리고 저축은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장기적인 자금.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요것들을 기간에 나눠서 설계를 하는 게 만약에 내가 결혼을 10년 뒤에 하겠다, 5년 뒤에 하겠다 하면 2020년에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 모으겠다. 이렇게 기간을 선택을 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게 재무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 속에 재테크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보험은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수익과 지출이 매달 반복이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사고가 난다. 그럼 리스크가 생기겠죠. 사고가 발생한다.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모아둔 돈이나 또는 인생의 계획들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들이. 물론 우리가 한두 달 정도 입원해 있다고 해서 좀 다쳤다고 해가지고 크게 생활에 지장이 없겠지만 이게 1년이 되고 또 2년이 되고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반적인 인생의 이런 목표들이 다 망가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아프게 되거나 그래서 내 몸값을 나타내는 척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바로 이 리스크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자산을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좀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내가 열심히 저축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아프면 그걸 병원비를 쓴다. 그거는 솔직히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봤자 1년이면 120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사고가 나서 한 달을 쉰다. 120 갖고 내 인생이 책임져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리스크 자산은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내가 100을 번다고 하면은요.
한 8에서 우리나라 선진국 기준으로 8에서 한 12%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그러면 보험료로 지출하는 돈이 한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내 100만 원을 버는데 50만 원을 저 보험에 들 수는 없잖아요. 80만 원 보험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은 내가 보장을 잘 설계했을 때 한 8에서 한 12%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 노후자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표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적연금들이 있죠.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뭐 경찰연금, 사학연금 여러 가지 연금이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고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겠죠. 우리가 아까 수입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수입이 전혀 없을 때 은퇴 이후에 한 어느 정도 있으면은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후가 된다고 하면 의료비 지출도 많아질 테고 어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경조사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한 어느 정도 있으면 적당할까요? 한 75%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75% 정도, 75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내가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조금 내는 사람 많이 받고 많이 받는 사람 덜 받는 십시일반의 제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서 한 33만 원 나오고 내가 퇴직연금에서 한 2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준비할 돈은 한 2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연금 같은 거 노후 준비가 어느 시기가 가장 빠른지 아세요 혹시? 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인데요. 이렇게 은퇴 자금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리스크 자산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자산 어떻게 준비하시냐면요. 일단 보시면요. 리스크 자산에 크게 보시면 생명보험에 하고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차이점. 우리는 보험에 크게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에서 한 12% 정도 준비하신다고 했죠. 내가 100만 원을 벌면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적당하고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80에서 120만 원 정도가 적절한 보험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험 유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와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하면은 우리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질병상의 입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통원비 같은 경우는 20에 약제값 10만 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천 원 똑같이 보장을 해주고 25에 5만 원. 뭐 약제값 차이 크게 없잖아요. 근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 적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도 차트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의료 차트라든지 초진 기록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10만 원을 청구해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납입 영수증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영수증만으로. 이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똑같은 실손 한 달에 3만 원 내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병원에서 차트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의 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내가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위험약이 들어갔다. 차트에 위험약이 막 써 있고 그래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할 때 이 사람은 위험 환자로 분류가 돼 버립니다. 리스트에 위험 환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내역까지 다 공개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도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명보험에서는. 그렇다면 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내가 암을 준비하는데 5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이 매월 5만 원씩 낸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했을 때 생명보험은 아시다시피 고해감, 생식기암, 뭐 유사암 여러 암을 분류를 해놨어요. 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5천만 원. 모든 암을 5천만 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손해보험이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생명보험 이거 뭐 드나 마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금이라든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또 상속증여, 재무적인 측면에서 생명보험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류를 하자고 하면은 내가 한 8에서 한 12% 정도를 보험을 준비하는데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둘 다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둘 다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보장을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손해보험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피가 나요. 그럼 다리 모양이 미워졌다고 성형외과는 가지 않잖아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데를 가지. 그렇듯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예전에 보험 들던 시기에는 우리 부모님 때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없지 이거 들어 안보험 없지 이렇게 들어서 들으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위에서 보시면은. 하지만은 우리 특히 사회를 준비하는 30대 40대 분들은 이걸 반드시 재무적인 그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 자산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50대 60대들은 은퇴 설계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신데요. 보험 앞으로 이렇게 드세요. 내가 얼마 버는지 얼마 나가는지 체크를 해 가지고 내가 보장성 자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 인생의 5대 자금을 만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리스크 자산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이 리스크의 인생에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나 통계를 내봤더니 기본 생활자금 월 212만 원씩 70% 그리고 12개월 20년 동안 생활자금. 우리 20년만 살진 않잖아요. 그래도 한 3, 4억 가량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파트 전국 평균 기준가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03년 기준이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뭐 서울 시내에서는 전세 수준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은 이 아파트 말 많죠. 평생 직장인이 20년,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동산 버블도 언젠간 꺼지리라고 좀 기대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결혼자금. 결혼 요즘 늦게 하죠. 시기가 굉장히. 결혼자금은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떤 집을 구하냐. 주택자금하고 좀 연관성이 있겠고요. 뭐 살림살이야.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너 잘 돼 있으니까 뭐 할부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주택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노후생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은퇴생활. 지금 준비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하면은 있으면은 교육 수준에 따라 우리 아이가 너무 운동을 잘하고 뭐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하면은 교육비가 많이 들겠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돈 지금 주머니에 없잖아요. 저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없으십니다. 한 달 매달마다 생각하는데 빠듯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랑 인생의 계획에 맞게끔 목적 자금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40대 남성의 보험증권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라이프 사이클하고 약간 연관돼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은 그 최근 대상의 시청자님의 보험증권인데요. 이분은 40대 남성이고요. 그 혹시 닥트라고 아세요? 닥트라고 환풍기 이렇게 그 수리 시공하시는 업자신데 월 월급은 한 400만 원 정도 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도 좀 자유로우시고 하지만 한번 현장에 들어가시면 못 나오세요. 하루 종일. 근데 이분의 보험증권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2008년에 가입한 보험증권인데 보험료가 한 4,000원 뿐이 안 되세요. 4,000원. 그리고 또 한 건은 21,200원. 굉장히 좀 저렴하죠. 이건 모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인데요. 여기 보시면 2대 질환 1,000만 원. 그렇죠? 보장이 작겠죠. 보험금사니까. 이거 4,000원에 이 1,000만 원을 보장을 해주네요. 굉장히 커 보이지만 보시면 내추럴 급성 심근경색.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20년 갱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생명보험의 보장폭이 낮은 2대 사망, 2대 질병의 특약을 걸쳤고, 그리고 또 잘 돼 있는 게 안보험이 돼 있네요. 우리가 보험 딱 드실 때 보시면은 대부분 실손보험하고 안보험들은 다 하나씩은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없으셔도. 안보험도 보시면 여기 고해감 1억 나와요. 그렇지만 내암, 골수암, 혈액암 거의 걸리지 않는 가족력도 없으세요, 이분은. 근데 이렇게 1억씩 줘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일반암은 보시면 2천만 원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 하겠죠, 이렇게. 2만 원 하고, 그리고 여기 소외감 같은 거, 유상, 경계성중이암, 갑산성, 제자리암, 상피암 이런 것들 잘 걸리는 암들은 300에서 600 정도뿐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암하고 이대성인병 3대 보험은 준비가 일단 되신 것 같죠? 화면을 보실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실손보험이 실손보험이 아니고 또 하나의 3대 진단자금을 또 손해보험에 준비를 하셨어요. 생명보험 하나 준비하시고 손해보험 하나 준비하셨네, 이분. 굉장히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듯한 보이죠. 보시면은 여기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에 굉장히 좀 잘 돼 보입니다. 보시면은 암 진단이 1,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소외감이 200 있습니다. 좀 예전에 가입하신 것 같죠? 요즘엔 유사암이 1대1로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시고 뇌졸중, 뇌혈관. 아까 생명보험에 여기 보시면은 생명보험에 이런 뇌출혈 급성신경색이 아닌 뇌졸중, 뇌혈관까지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까지도 500, 500, 1000 해가지고 총 합산 금액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쳐서 2,000 정도 그리고 암은 한 3,000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보험료 굉장히 좀 저렴하게 3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앞서 보험료 해봤자 6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3대 진단금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손보험도 당연히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손보험은 월 17,239원씩 요즘 표준화된 실손, 단일 실손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직업이 전기 설치 및 수리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2급 기준 직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이 닥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보험법상 3급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실손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대성인병도 잘 돼 있어요. 그럼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딱 눈에 보이듯이 이분이 아까 400 정도로 벌고 계시는데 보험료를 쓸 수 있는 돈이 한 40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월 보험료로. 근데 이분은 지금 한 6, 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그럼 되게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드시겠죠. 하지만 이분이 한 달을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설치를 하다가 한 달을 쉬게 되거나 아니면 2달을 쉬게 되면은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겠죠, 통장에. 그러면 이 몸값을 대신할 수 있는 내 몸값을 척도를 대신할 수 있는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몸값을 대신해 주진 않아요. 보시면 진단자금도 조금 있고 실손도 있겠지만은 내 몸값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보험료를 내시고 계시고 보장 또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낮게 잡혀 있는데요. 일단 실손보험의 직업고지가 이분은 좀 잘못되셨어요. 상급으로 하더라도 어느 보험사에 설계를 해보니까 16,000원 정도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고지는 다치셨을 때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님 같은 경우는 무릎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병원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상해부의장이라든지 각종 수술이라든지 입원들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여유도 되시고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방안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갱신보험료 관리. 우리 이대성인병 아까 보시다시피 갱신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이런 거 갱신, 비갱신을 적절히 좀 조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해서 리스크 자산을 아까 6, 7만 원 선의 보험료를 더 높여가지고 한 2, 30만 원대의 보험료도 높여서 진단자금과 수술 그리고 각종 특약 그리고 후유장애권을 상해보험들을 한 3, 4건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병원을 가실 예정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소득과 평생보장, 예측사고에 대해서 대비 또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관심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재무 설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리스크 자산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족력, 유전력, 사고력. 이제는 대비하는 보험도 대비하는 시대가 아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미리 예측 가능해서 보험의 효과를 최대한 우리 막말로 뽑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보험. 그런 효과를 늘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적 자금에 따른 자산 관리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셔야지 예전처럼 보험을 그냥 이렇게 누가 줬다, 친구가 와서 하나 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보험이 10년, 20년, 30년 내는 보험이 이렇게 누가 와서 쉽게 해서 쉽게 가입하는 보험 절대 아니거든요. 반드시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내 자금과 상황에 맞게끔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에는요, 백지 설계를 통해서 나의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나이대별로 대표적인 인생의 이벤트들이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 이벤트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백지 설계, 자금선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랄게요. 이걸 그려보시면은요, 그때그때마다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이나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험이 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드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강의해주신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결국 뭐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때 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가족력이 보험을 가입할 때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가족력은 우리 유전력이나 이런 가족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요즘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유전 검사라든지 뭐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보험을 대비하던 시대였잖아요. 야, 이런 거 대비해놔야 돼, 대비해놔야 하는데 요즘 준비하는 시대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리 이제 건강 검진이나 차라리 그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 장비가 잘 돼 있고, 그 특히나 가족력, 부모님들이 뭐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 탈모가 있다든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유전 검사를 하게 되면은 100%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유전적인 소재를 갖고 있어요. 그 질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또 보험 또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이분은 혹시라도 질병에 걸리든가 걸리든가 안 걸리더라도 충분히 보험과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요즘 뭐 예전에 비해서 건강검진 다들 잘 받으시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빠르게 내가 가족력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보험 준비도 그에 맞게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백지 설계가 결국은요, 이 나이대별, 나이와 크게 관련이 있는 그래프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각각의 나이대별로 꼭 필요한 보험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나이대별로 크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특히나 사회초년생은 그런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재무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20대, 30대들은 그 특히나 실손은 당연히 필요하고 최소한의 3대 진단 자금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30대에 들었으면은 그 연금 같은 것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각종 수술이나 입원 그런 거 아까 검진 받을 때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40대, 50대들은 이미 준비가 잘 돼 있던 분들은 추가적인 진단 자금이나 이렇게 필요를 위해서 상해나 이런 점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목돈이 안 들어가세요. 미리 30대 때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40대 때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시고, 특히나 우리 방송 보신 시청자님 5, 60대 분들 굉장히 좀 많이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수입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수입이 이제 벌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꼭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손은 꼭 아니더라도 진단 자금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대, 30대, 그리고 50대, 60대 분들까지 그에 맞는 보험 설계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중에서 반드시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시기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요즘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제가 주말에도 굉장히 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보면은 우리 딸이 갑자기 코피가 계속 난대요. 코피가 계속 나는데 병원은 아직 가지 않았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물론 아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질병은 보험을 굉장히 좀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험에는 그 30일 안에 청약 철회 기간이 있어요. 일단 뭐 2-3개를 들고 나서라도 뭐 건강하면 하나 정도만 가져간다고 가정해서 빼셔도 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신 분, 아니면 내 몸에 아까처럼 신호가 오신 분들 겉으로, 또는 무릎이나 뭐 어디 허리나 아프신 분들 꼭 보험을 체크를 하시고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히스토리가 이력이 남아버리면요, 병원 차트에 굉장히 좀 보험금 받기가 새로 들고 새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하십시오.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꼭 보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짚어주셨고요.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 김성중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재무 설계 과정에서 내게 필요한 보험들 좀 혼자서 준비하시긴 막막하다 느껴진다면은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최고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보험을 나이대별로 맞춰서 설계를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험이 좀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모든 고민들 있으신 분들도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2대 질병입니다. 2대 질병에 대해서 오늘은 김규식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대 질병이 오늘의 주제잖아요. 정말 뭐 암보험만큼이나 최근에는 2대 질병에 관심도 많고 또 가입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중요한 이유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요즘 방송이나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2대 질병 또는 2대 질병 진단금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2대 질병은 암 진단금보다 적게 준비하시거나 혹은 준비를 하셨더라도 그 보장의 폭이나 범위가 낮고 좁게 아주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2대 질병은 암보험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암 진단금만큼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상을 준비하셔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예. 제가 다음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보시면은 30대 이후 사망률 성인 남성 여성 기준으로 사망률 1위는 암이 맞습니다. 3명 중 1명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이 높은 게 맞고요. 지금 30대 40대 이후 2위, 3위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2대 질병은 다시 말해서 혈관기 계통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이 되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필요한 거겠고요. 암 진단금은 치료 기간이 매우 길죠.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 등을 통해서도 치료 기간이 그만큼 길고 준비 기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반면에 2대 질병에 대해서는 발병이 되면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목숨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좀 짚어주셨어요. 지금 가입을 하셨다 좀 안심하고 있는 분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는 게 생각보다 암보험에 비해서 좀 준비를 덜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2대 질병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또 말이 많잖아요. 범위나 금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시청자님들 지금 2대 질병 보실 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갖고 계신 보험의 범위만 정확히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먼저 뇌혈관 질환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인 뇌혈관 질환을 봤을 때 뇌출혈 부분에 대해서는 17%밖에 되지가 않고요.
뇌졸중은 77%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을 진단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뇌출혈을 보면 뭐 I62, 65, 63, 기타 비외상성 예. 머리뇌 출혈이나 내뇌 출혈, 거미막 및 출혈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좁은 범위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간혹가다 보면 뇌졸중까지는 포함된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질병 코드를 보면 I66, 65, 63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대 질환을 가입은 해놨는데 범위를 잘못 설정해서 좀 작게 좀 불리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아까 좀 전에 김성진 전문가가 설명드린 것처럼 뇌출혈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증권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뇌혈관 질환을 많이 준비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각국 혈관 질환도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진단금은 매우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실제로 제가 상담해 본 예를 들으면은 병원에 자기가 지금 말이 어눌해지고 두통이 많이 와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예.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증권 내용을 살펴봤는데 뇌졸중, 뇌출혈이 보장이 된다고 안심하고 좀 찾아갔는데 실제로 진단 코드를 받은 건 I64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이 코드가 벗어나 있는 거네요. 예, 그 그렇기 원에서. 때문에 네. 뭐 단돈 10원도 보상을 진단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받지를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준비하시는 보험이나 갖고 계신 보험을 볼 때는 요 내용을 범위를 먼저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사실 요즘은 뭐 건강 검진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빠르게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럼 뭐 심각해지기 전에 거의 발견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준비를 해놨어도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울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뇌출혈을 보면은 16%에서 9%, 뇌졸중은 77에서 63%로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환자가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뇌졸중이나 뇌출혈보다는 뇌혈관 질환을 더 많이 진단을 예.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예, 다음에는 심장 질환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표가 있네요. 예, 예. 전체적인 심장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급성 심근경색 요 7% 해당되는 부분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 폭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 요 부분이 증권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100%의 심장 질환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혈심증입니다. 혈심증은 뭐 요즘같이 날씨가 많이 추워진 날에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만큼 혈압도 상승하게 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혈심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 급성 심근경색은 100% 중에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뇌출혈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셔야 100%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역시 이렇게 보장 범위가 잘 돼 있는 보험으로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장 범위가 잘 돼 있는 보험 상품을 몇 개 좀 추천을 해주시고요. 보험료 얼마 정도인지 비교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는 2개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지금 A사, B사 어디가 더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지금 손해율이 높아졌어요. 손해율이라는 거는 가입한 사람에 비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을 때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이 진단비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A사는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B사가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모든 회사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각 진단금을 1,000만 원까지 많이 낮춘 상태고요.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B회사가 하나가 3,000만 원까지 지금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A사 각 1,0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3만 원, 여성도 3만 원이고요. 50대,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40, 60대가 3만 원인데 40대는 3만 원이 채 안 되세요. 그런데 지금 3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각 보험사별로 이제 최소 보험료가 측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특약들을 좀 추가로 넣어서 3만 원을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50대, 60대, 3만 원 초반대, 4만 원 후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비의 차이 때문인지 A사와 B사 보험료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진단금을 지금 A사는 1,000만 원, B사는 3,000만 원, 3배 차이인데요. 지금 효율적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시면은 B사가 3,000만 원인데 여성은 40대 42,000원, 50대 54,000원, 그리고 55세 62,200원이고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59,000원, 50대는 66,000원, 55세는 75,000원. 뭐 A사보다는 지금 비싸다고 표면적으로는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비례로 따져보면 B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뭐 진단비에도 차이가 있고 또 보험료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대 질환이 정말 이제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고 또 보장 범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이렇게 좀 선택의 범위를 2개로 좁혀놔도 망설여 하시거든요. 예. 딱 한 가지 어떤 거 권유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뭐 특별한 뭐 질병, 이대 질병은 특별한 수술이나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진단 코드를 내려주면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B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본인이 지금 이대 질병을 좀 가지고 있다, 좀 근데 추가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A사로 낮은 금액이라도 1,000만 원, 좀 적은 금액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로 비보험사 권유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네네. 구체적인 비보험사만의 장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좀 중요하니까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 보험회사도 어떻게 보면 장산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뭐 B회사가 3,000만 원으로 좀 남아 있으니까 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좀 적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높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B사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비보험사를 추천 주셨습니다. 지금 이대 질환의 보장 범위 가장 넓게요. 보통 진단비 다 1,000만 원인데 B회사만 유일하게 3,000만 원이나 보장이 된다고 하고요. 또 진단비를 받기도 쉽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한번 비보험사 상품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 김규식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자, 이렇게 이대 질환은 보장 범위가 큰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면서 진단비를 크게 주는 회사 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대 질환 보험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주시면 1대1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걸려온 전화 한 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이렇게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2가지인가 들어서 한 20만 원 초반대 내고 있는데요. 예. 좀 직장을 옮기게 돼갖고 좀 월급이 좀 줄어들어서. 예. 조금 그래서 보험료가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살펴드릴게요. 이직을 하면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6이요. 네, 3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 2개 보험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종신보험이잖아요. 예.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실까요? 솔직히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혹시 결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미혼입니다. 아직 안 하셨고요. 그럼 이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특약이 3년 갱신이라서 올해 조금 오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인은 하셨나요? 예, 그렇게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아직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보장도 중요한데 그래도 좀 꼭 챙기고 싶은 보장이 있다. 혹은 가족력이나 병력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서 병력은 없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중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총 2건 가지고 계시고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특약은 3년 갱신으로 가지고 계시고 KB손해보험의 단독 실비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1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이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좀 크게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보험료도 줄이고 싶다고 하시고요. 보장은 좀 어떤 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김규식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봤고요. 예. 아까 저기 아나운서님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보험료 줄이시는 방법은 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필요하시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미혼이시고. 예. 예, 지금 뭐 주 계약하고 특약을 살펴보면 일단은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과감하게 이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약 부분 보면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19만 5천 원 중에서 주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12만 원, 13만 원 정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사망보험금도 그게 필요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특약을 한번 보시면 지금 3년 갱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80세까지 갱신인데 자, 앞으로
지금 계속 유지한다고 만약에 하시면 앞으로 10번 넘게 계속 갱신이 되세요. 지금 이직 때문에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40대, 50대 되면 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또 특약도 80세면 만기가 끝나요. 지금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특약 80세면 너무 짧고 100세까지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생명 종신보험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의 이제 보장이 줄어드니까 이제 손해보험사로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사로 하시면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갱신이 되지 않고 100세까지 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생명보험 쪽에 이제 사망보험금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높게 잡혔었는데, 이 사망보험금은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결혼 준비하실 때 정기보험 등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전에 이제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100세까지 갱신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테마플랜 때 소개드렸던 것처럼 2대 질병, 암까지 3대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 넓게 준비를 가져가셔도 충분히 10만 원 중반대면은 실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보험료가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잘 들으셨죠? 예.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종신보험이요. 예. 특약도 평생 갱신이니까 지금도 부담되시잖아요. 예. 지금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한 보장은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잘 모르겠을 때 건강할 때가 보험료나 보장이나 가장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암은 물론이고 2대 질환의 이 보장 금액을 무려 3천만 원이나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비갱신으로 준비하셔도 보험료를 한 15만 원대까지 확 낮춰가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장도 챙기시고 또 보험료도 좀 줄여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 보험 좀 상담 받고 싶거나 내가 가입한 보험에 좀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상담 도움 드립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883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올해로 45세인 남성입니다. 6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아직 약을 복용 중인데요. 제가 3대 질병 진단금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혈압이나 약 드시는 분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김성 전문가님. 예, 40대 가능하시죠? 넘으면은 굉장히 좀 많으시잖아요. 혈압, 당뇨 관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현대 지금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성인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혈압 관리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질병들은 요즘 보험회사에서 크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4, 5년 전에는 혈압만 있어도 보험 가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질병이 있다고 해도 유병자나 간편 플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혈압 관련 내혈관, 심혈관, 2대 성인병, 허혈성 진단 충분히 그 외의 보험들도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보험사에서 좀 싫어하던 부분들도 지금은 좀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험 가입 거절당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지금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보험 설계 해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